네, 내일도 필식 시간입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옆집이나 남의 집에서 이 감나무, 호두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면 주울 때가 있잖아요. 일명 줍줍이라고 하는데 오늘이 그 줍줍의 기회였을까요? 내일도 필식 김도영 전문가와 시장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이 김도현입니다. 네, 오늘이야말로 정말 저가 매수의 기회였을까요? 이 오후장 들어서 장 막판의 증시 반등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참 궁금한데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연속적인 매수세가 계속 나오지 못하다가 오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후장 모습만 놓고 판단을 해본다라면 추가 상승은 좀 열어둬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 멘트는 여전히 진짜 바닥은 이제 확인을 아직 못했다. 그러니까 진짜 바닥 찾으러 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오늘 변동성에서 조금 긍정의 신호, 진짜 바닥이 이제 임박해져 있구나라는 부분, 이벤트를 좀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겠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변동성 차트인데요. 변동성에서 제가 그때 미리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갭을 한 번은 메꾸고 나서 움직일 것이다. 근데 오늘 기가 막히게 이 부분을 메꿔 놓고 오후장 들어와서 속임수 위에 곧바로 반등을 했는데요. 오늘 반등의 주범 쪽은 우리가 계속 강조를 했었죠.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을 그대로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같이 웃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매수봉 기준이겠죠. 이런 부분이 외국인들이 마지막 부분에 또다시 한번 매수 공격을 해주면서 시장을 동반해서 끌어올렸고요. 또한 이 지수의 위치보다 오늘 가장, 그런데 제가 왜 진짜 바닥 우리 앵커님 표현으로 줍줍 저도 빨리 표현 드리고 싶습니다. 그쵸? 우리가 사실 억지로 지금 고점 플레이를 하다가 최근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으니까요. 오늘 그 징후는 좋았는데 지금 공포지수만 놓고 보더라도요. 하지만 제가 오늘 보는 관점에서는 아쉽게도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를 놓고 보면 오늘 삼성전자 하나로 시장의 하락을, 그러니까 저점에 대한 강력한 지지 테스트를 공격적으로 했었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고요. 그렇다는 것은 편식 한쪽으로 쏠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짜 줍줍을 공격적으로 하는 타이밍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하겠고요. 또한 이 부분에 우리가 이 부분 있었죠. SK 하이닉스 하나 놓고 볼게요. 자, 시장에서 자의적 해석을 했죠.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레포트와 그다음에 의견들이 계속 도배가 됐었습니다. 분명히 호재로 인식이 됐다가 거래 정지를 좀 들어갔었죠. 그렇죠. 그런 부분 이외에 출발과 동시에 바로 떨어뜨리면서 시장의 하락을 유도시켰다라고 보시면 좋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격적인 줍줍 포인트는 아니다. 진짜 바닥 계속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이 속에서 그래도 오늘 오후장에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 그다음 오랜만에 수급적인 특징으로 놓고 보면 제가 요 연기금 요거 계속 집중하자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아직 700억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공격적이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컨트롤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보겠고요. 금투 창구의 매수분 저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속에서 오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현대글로비스가 아무래도 특징일 것 같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오늘 차트를 삭제하고 놓고만 보더라도 최근 삭제라더라도 이렇게 고가 플레이에서 상단 박스를 이제 돌파하면서 상당히 위험 구간이었죠. 시장 위치하고 비교를 하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한 상승세를 좀 들어 올려주면서 시장을 하락하는데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와 함께 제한했다. 하지만 이 부분 글로비스 이미 18만 원대를 넘어가면서 수급적인 특징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 과매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쪽으로는 한 번은 이익 실현하고 가자라는 표현, 오버슈팅이 걸렸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새로운 테마, 새로운 업종이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개별주이긴 한데요. 파워로직스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기준만 놓고 보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이 부분에서 최근 코로나 이후에 박스권 자체의 상단을 한 방에 돌파를 해버렸다는 거죠. 이건 신사업과 관련돼 있다라는 거 반드시 이슈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만약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 내일 갭 시세를 활용해서 내일 시가에서 정리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에서 업종을 좀 표현해 주시긴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오늘 이 부분, 자, 시장이 지금 듬성듬성
내가 하루하루를 확인하면서 가는 과정도 만만치는 않은데 계속 악재들이 조금 묵은지어도 터지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 메디톡스입니다. 식약처 부분에 대한 허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법적 부분 표현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도 이 부분을 놓고 판단을 해보면요. 앞에서 하나만 체크를 해볼게요. 분명하게 우리가 유상증자를 비롯해서 이런 악재 때 평소 같았으면 엄청난 과매도가 발생되면서 과열 매도로 들어오는데 들어오질 않는다라는 거겠죠. 오늘 특히나 하한가 부분 쪽으로까지 표현이 되고 있었지만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장에서 이 내관이라고 할까요? 지뢰밭처럼 아직까지는 악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특징 중에 하나가 유상증자를 턱 하면 계속 시설자비 자금이다 이런 표현들 하죠. 그런 부분 아직까지도 진짜 바닥은 좀 더 정확하게 돌돌이 두들기면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메디코스 같은 경우는 추가 하락이 열려 있는데요. 만약 내일장 같은 경우에 추가 하락이 좀 강하게 열릴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관망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종목 이야기도 또 나눠볼게요. 최고가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GS건설 9%대, FNF도 7% 넘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이거 두 가지 AS도 좀 해주시고 또 내일장 전략도 세워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놓고 보면 GS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리뷰를 잡을 때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냐 올라가지 못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자, 오늘 기준점에서 추가 상승의 마디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캔들 분석만 하자고요. 이평선은 냅두고요. 그런 부분이면 살짝 추가 상승 마디는 있지만 제한적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과열 부분이 조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업황 자체의 동반해서 올라오고 있더라도 한 번은 이익 실현 하고 가자라는 의견으로 GS건설 오늘부터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오늘 호텔신라의 흐름을 놓고 보면 시간차로 좀 쉬었구나라는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의류 관련 쪽, 그러니까 소비재 쪽이겠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다시 한번 빅세일을 빠르게 진행한다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동반해서 하락을 했었지만 아랫꼬리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은 FNF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직전 고점 부분이 조금 매물대가 먼저 다중 고점을 통해서 급락을 이용해 소화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소비재 쪽으로 수급 쏠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활용해본다는 좀 더 상승을 즐기자라고 표현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바닥, 찐바닥이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는 수급의 특징이 연속적으로 나와야겠죠. 바로 내일도 축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장중 부분을 떠나서 최종 종가상에 계속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1, 2, 3, 4거래를 연속적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오늘 또 3천억이 어찌 됐건 간에 이게 신규 물량인지 아닌지 미결제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계속해서 초반부터 매수 공격 쪽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앞에서 앵커님이 표현한 대로 저가 매수 포인트 잡으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데는 좋겠고요. 현재 저는 그래도 신규로 진입했을 때 방망이를 계속 짧게, 보유 기간을 좀 짧게 일단 가져가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 선물 수급 그대로 따라가는 대응 매매를 하겠고요. 그리고 소비재, 앞에서도 표현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비재와 그리고 오늘 SK 하이닉스 부분에 대한 표현들이긴 했지만 그동안 좀 먼저 쉬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쪽, 트레이딩 쪽 바이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속에서도요. 소비재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바닥권에서 누구한테 매수가 들어오고 있나. 그러니까 만약 하락 부분에 진짜 바닥을 만들어내갔을 때 나에게 충격을 덜 주고 가격 매력을 먼저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보니까요. 첫 번째로 NC소프트가 다시 한번 대장주 역할 쪽으로 그동안 재료에 대한 선반영 이후에 반등치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관점에 눌림목 매수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 쪽으로는 오늘 사실 시장을 오전만 놓고 판단하시면 저하고 똑같았을 것 같아요. 올해가 첫 미세먼지, 오늘이죠. 올해의 첫 미세먼지 표현이 좀 됐었죠. 그런 관점에서 크린앤사이언스 매수 포인트를 잡겠습니다. 요거에서는 시간상 할 말이 많은데 결국 이제 중국발 GDP 성장률 부분을 해서 힌트를 한번 얻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황사와 미세먼지 다시 한번
이 부분 활용해서 크리엔사이언스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계속 실적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음식료,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우리 지갑이 어디로 많이 쏠렸는지 나의 명세표만 보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BGF 리테일 눌림목 매수 포인트 잡고 한번 바닥 탈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